제21회 농심 신라면배 세계바둑 최강전, 국내 선발전 오늘 최종전 시작합니다. 박정상 해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 한국 대표팀에 합류할 2명의 선수가 확정되는 날입니다. 선수들 정말 멀고 또 먼 길을 돌아서 여기까지 진출을 했는데요. 네. 왜 제가 다 떨리는 것 같죠? 네. 좀 떨리시는 것 같은데요. 네. 네, 그 정도로 아주 엄청나게 험난한 지금 예선전을 뚫고 여기까지 올라와 있고 오늘 패한다면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가기 때문에 선수들이 아주 많은 준비를 하고 네. 오늘 이 큰 승부에 임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과연 어떤 선수들이 최종전에 진출을 했을까요? 대회 정보와 함께 대진표 짚어드립니다. 농심 신라면배 세계바둑 최강전은 한국기원이 주최와 주관을 맡았습니다. 자, 우승국에게는 5억 원의 상금이 주어지고요. 연승 시에는 또 연승 상금이 추가가 됩니다. 네, 제한 시간은 각자 1시간이 주어지고요. 전체 프로기사들이 참가를 해서 최종 3명만 선발을 하기 때문에 좀 약간 운이 안 좋은 선수들은 예선에서 7연승을 거둬야 하고 아닌 선수들도 6연승을 거둬야 합니다. 랭킹으로 시드를 받은 선수들조차 4연승을 거둬야 선발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험난한 길입니다. 자, 예선전에서는 총 3명의 선수를 선발하게 되는데요. 원성진 구단이 가장 먼저 통과를 했습니다. 네, 그 외에 이제 와일드카드 한 명이 누가 될지도 귀추가 주목이 되고 있고 랭킹 1위 신진서 선수가 랭킹 시드를 받았습니다. A조의 대진입니다. 한상훈 8단 그리고 이동훈 9단이 최종전에 이름을 올렸는데요. 지나온 길이 정말 험난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대진표상에는 나오지 않지만 한상훈 선수는 지금 대진표상에 나오는 이 송규상 선수와의 대결 전에 최정 선수를 꺾었고요. 여자 최강자 최정 선수를 비롯해서 신예 강자 송규상 그리고 정상권 기사 나현 또 안영준, 이세돌 선수까지 아주 험난한 길을 뚫고 올라왔고요. 이동훈 선수는 랭킹 시드를 받아서 4회전부터 출전을 했는데 양우석, 최재영, 박하민 선수를 꺾으면서 결승에 진출해 있습니다. 선수의 대결 기대가 되고요. 자, C조에서는 이지연 구단 그리고 박정환 구단이 만났습니다. 네, 두 선수도 아주 험난한 길을 뚫고 올라왔습니다. 특히 이지연 선수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있었던 2번의 대결에서 박진솔 선수와 최철한 선수를 꺾었는데 이 최철한 선수와의 대국 내용이 굉장히 좋아서 오늘 컨디션이 좋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박정환 선수는 랭킹 시드를 항상 받아오다가 이번에는 랭킹 1위 자리를 신진서 선수에게 넘겨주면서 예선부터 참가를 했고 4회전부터 출전을 해서 김진훈, 박건호, 박승화 선수를 꺾었는데 이 박승화 선수에게 아주 험난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자, A조에서는 한상훈 8단 그리고 이동훈 구단이 대결을 하고요. C조에서는 박정환 구단 그리고 이지연 구단이 만나게 됐습니다. 공교롭게도 이 양 대국자들의 상대 전적이 같습니다. 네, 두 대국 모두 3승 3패로 아주 팽팽한 상대 전적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제 그 속을 깊이 들여다보면 최근 대결에서는 한상훈 선수와 이동훈 선수의 대결에서는 한상훈 선수가 2연승 그리고 박정환 선수와 이지연 선수의 대결에서는 박정환 선수가 3연승인데요. 네. 역시나 이 큰 승부이고 1시간의 기전이라면 어떤 상대 전적이나 지금까지 커리어보다는 오늘의 컨디션 그리고 상대성 이런 부분이 조금 중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역시나 앞서 말씀드린 대로 농심 신라면배 최종전이라면 너무나도 중요한 승부이기 때문에 네, 저는 제 인생 커리어에서 딱 한 번밖에 이 승부를 펼치지 못했었는데요. 너무나도 떨리는 승부이기 때문에 오늘 대결은 정말 기대가 되고 아주 흥미진진할 것 같습니다. 자, 모든 대국자들이 멋진 대국 보여주기를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대국장으로 함께 이동해 보시죠. 제21회 농심 신라면배 세계바둑 최강전. 자, 오늘 국내 선발전 최종전입니다. 선수들이 모두 도착을 했습니다. 자, 먼저 A조에서는 한상훈 8단 그리고 이동훈 구단이 만났습니다. 한상훈 8단은 100번을 좋아하는 것으로 유명한데 오늘 대결 100으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자, 지난해 바둑리그에 이어 1년 만의 만남이네요. 어제도 대국을 치렀던 박정환 구단 그리고 이지연 구단의 대결입니다. 오늘 박정환 구단이 100번으로 출발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지연 구단은 일찍이 예선 결승에 선착해 있었고요. 박정환 구단이 이 중국 초청전 관계로 대국이 조금 미뤄졌다가 뒤늦게 연승을 거두면서 이지연 구단과의 최종전이 성사가 되었습니다. 자, 두 선수의 상대 전적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3승 3패로 팽팽합니다. 그런데 마지막 대결이 꽤 오래 전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마지막 대결이 5년이 넘은 대결이기 때문에 사실 뭐 큰 의미를 부여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것보다는 이 두 선수를 비교했을 때 아무래도 실력 면에서 앞섰다는 평가를 받는 박정환 구단과 최근의 컨디션이 굉장히 좋은 이지연 구단 이런 식으로 비교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지영 구단 지난해와 올해 성적 굉장히 좋은데요. 네. 그러고 보니 전기 대회 국내 선발전에서도 최종전에 올랐어요. 네, 지난해에는 최종전에 패했습니다. 이 절친 안국현 선수에게 패했었는데 농심 신라면배 예선 결승에서 패했을 때 아픔은 정말 겪어보지 않으면 알 수가 없을 정도이고요. 특히 이지영 구단하면 이 승부욕이 굉장히 투철한 그런 선수이기 때문에 그 아픔을 다시 곱씹지 않기 위해서라도 네. 이번 대결에 엄청나게 많은 준비를 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지연 구단의 초반 진행 굉장히 빠르게 진행을 시켜가고 있고요. 아무래도 1시간의 제한 시간이 길지 않기 때문에 두 대국자 모두 흑번일 때에는 이렇게 둬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을 테고요. 그래서 착수 속도가 빠릅니다. 이지영 구단의 오늘 첫 수와 세 번째 수는 박정환 구단이 흑번으로도 굉장히 많이 진행을 하는 포석이잖아요. 네. 최근에 많이 등장하는 포석이 한 5가지 정도로 추릴 수 있다면 그 중에 하나가 지금의 135, 이곳을 두고 이렇게 두 칸 높은 굳힘을 하는 이 포석은 5손가락 안에는 들어갈 것 같고요. 그만큼 두 선수에게 익숙한 포석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박정환 구단 일본에서의 죄송합니다. 중국이었죠. 중국에서의 일정을 마치고 다시 국내 선발전 재개를 했는데요. 어제 화면으로 볼 수 있었던 모습은 썩 좋아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일단 대국 내용에서 박정환 구단답지 않은 면도 약간 보였고 이기긴 했습니다만 특히 얼굴 표정에서 그렇게 뭐 밝아 보이는 느낌은 아니었기 때문에 최근에 승부의 이 빠듯한 일정에 좀 지친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박정환 구단 하면 사실 최근 몇 년간은 안 바쁜 적이 없었기 때문에 뭐 이런 스케줄은 익숙할 테고요. 또 이런 상황에서 박정환 구단 이 한국의 최강자 중 한 명으로서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지 아무튼 두 대국자에게 모두 질 수 없는 대결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두 선수의 이 공식 대결은 꽤 오래되었지만 그래도 비공식 대결이 간간히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아 그런가요? 아 국가대표팀 내부 리그전이요? 네. 네, 뭐 국가대표팀 내부 리그전이라고 해도 세계대 출전권이 걸려 있기 때문에 뭐 모든 선수들이 최선을 다해서 싸우는 그런 리그전이고 그곳에서는 뭐 두 선수가 대결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최근에 공식 시합에서는 5년이 넘도록 시합이 없었지만 두 대국자의 어떤 성향 그리고 좋아하는 형태 이런 거에 대해서는 아마 파악이 완벽하지 않을까 싶네요. 박정환 구단이 약간 도발을 해서 날일자로 씌었지만 이지영 구단은 차분하게 치받아서 받았고요. 그냥 여길 눌러줍니다. 두텁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여기를 늘어주는 진행보다는 애초에 그냥 늘어서 여기 날일자를 두면 손을 빼거나 아니면 지금 상태에서도 손 빼고 이쪽 부분을 가는 것이 더 많이 사용이 되는데요. 이지영 구단은 변 한가운데보다는 약간 비껴서 갈라쳤어요. 네, 지금은 이쪽 부분이 더 두텁기 때문에 가운데보다는 두터움에서 좀 더 멀어지는 쪽으로 갈라쳐서 이쪽 두 칸과 이쪽 두 칸을 맛보기를 하고 있고요. 백은 이제 이쪽을 다가서면 다음에 여기 붙이는 수가 백 형태를 좀 중복으로 만들기 때문에 이 형태가 마음에 들진 않습니다. 그래서 박정환 구단도 당장 이쪽을 건드리기보단 다른 곳으로 손을 돌렸습니다. 이지연 구단은 7월 한국 랭킹 이세돌 구단과 함께 공동 10위에 올라 있고요. 박정환 구단은 랭킹 2위입니다. 농심 신라면배 국내 선발전 참 오랜만일 것 같아요. 네. 근데 박정환 구단이 랭킹 2위이긴 한데 박정환 구단이 못해서 2위라기보다는 박정환 구단이 잘하고 있는데 더 잘하는 신진서 구단이 있기 때문에 지금 1위 자리를 내준 상태이고요. 랭킹 점수로 봐도 박정환 구단의 지금 랭킹 점수가 나쁘지 않습니다. 이미 만점을 훌쩍 돌파한 상황에서 그럼에도 신진서 선수가 너무나도 엄청난 그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최근 랭킹 2위로 내려앉았습니다. 지금 화면에도 보이지만 또 오늘따라 이 플래시 세례가 좀 더 많다는 느낌이 들기도 하는데요. 네, 아무래도 최종전이라면 기자분들도 바빠지죠. 이제 끝났을 때 인터뷰도 준비를 해야 되고 농심 신라면배가 바둑 팬분들께서 가장 많은 응원을 보내주시는 대회임과 함께 선수들이 가장 부담을 느끼는 대회이기도 합니다. 아무래도 패했을 때 응원만큼이나 비난을 받을 그런 각오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더욱더 재미있고 인기가 많고 선수들이 너무나도 뽑히고 싶어하는 기전입니다. 그리고 또 들려오는 소식에 의하면 영화 쪽 관계자분이 오늘 또 오셨다고 해요. 아, 이 대국을 네. 보기 위해서요. 현장 스케치를 하러 이렇게 오셨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그러고 보면 이 드라마나 뭐 영화나 이 미디어 쪽에 바둑이 노출되는 경우도 꽤 많은 것 같고요. 일단 대표적으로는 미생이라는 드라마와 뭐 신의 한 수라는 그런 또 스톤이라는 그런 영화도 있었고요. 사실 어린 시절에 이 TV에서 특히 드라마에서 이렇게 바둑이 나오는 장면을 보면 항상 저는 이제 바둑 전문가의 입장으로 보다 보니까 어떤 착수하는 손길이 이건 이제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잖아요. 네. 뭐 수년을 바둑알을 놔야 어느 정도 저 손길이 이제 막 바둑알을 잡기 시작한 손길이다, 아니면 굉장히 숙달된 그런 조교의 손길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TV를 볼 때면 늘 아쉬웠던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최근에는 그런 디테일도 많이 살려서 제작을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는 그 바둑 프로 기사로서 굉장히 만족스럽고 이 자리를 빌어 감사드리고 싶네요. 저는 아마추어이다 보니까요. 이 바둑이 미디어에 나오는 것을 보면 굉장히 반갑더라고요. 그저 그건, 반갑기만 네. 합니다. 저도 일단 그저 반갑긴 합니다. 네. 매도하시나요? 아니요. 지금 이지영 구단도 좌변 쪽에 손을 대질 않았습니다. 박정환 구단이 어느 쪽을 다가서더라도 이쪽을 다가서면 좁은 곳에서 갔기 때문에 마음에 들지 않고, 이쪽에서 다가서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위를 붙여서 중복의 형태로 만드는 것이 좀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에 선택을 안 했잖아요. 그러자 이지영 구단도 이곳을 선택 안 하는 것이 굉장히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두 선수 모두 손대질 않습니다. 네, 박정환 구단 다시 한번 상변으로 향했고요. 그러자 이제사 벌려두네요. 네. 일단 여기를 밀었다는 것은 다음에 이쪽의 침입을 어느 정도 보고 있다는 것인데, 그럼에도 이지현 구단이 이쪽 부분보다는 이쪽을 뒀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이건 약간 기세이고요. 여기까지 준비를 했을지는 아무래도 확률상은 좀 낮을 것 같은데, 이수를 노타임으로 뒀다는 것은 뭐 이수를 보자마자 여긴 뭐 아무것도 없다라는 생각으로 딱 뒀기 때문에 박정환 구단이 약간 자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두 선수 생각 시간 정말 비슷하게 사용을 했습니다. 선수들이 포석을 한 몇 수까지는 준비를 할까요, 보통? 형태에 따라 좀 다르긴 한데요. 꽤 많이 준비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왜냐하면 유행 포석이거나 아니면 상대 대국자의 최근 패턴을 분석해 봤을 때 항상 두는 포석이 있다라고 한다면 꽤 길게까지 준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제가 경험한 걸로 가장 많이 준비를 했고 적중을 한 그런 그 사례 중에 하나가 지난해 연말에 있었던 그 천부배 세계대 결승에서 신진서 구단이 중국의 천여오의 구단을 상대로 결승 2국을 펼쳤을 때 제가 그때 현장에 같이 있었는데요. 그때 포석을 준비했는데 한 50수까지는 들어맞았던 걸로 기억합니다. 한 45수, 50수 그 정도까지는 예상과 동일하게 이렇게 흘러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천부배 결승전 이 포석도 정말 흥미로웠던 결승 대결이었죠. 그때 그 천여오의 구단 같은 경우에는 항상 두는 포석을 많이 두는 그런 류의 선수였기 때문에 준비하는 데에는 조금 수월함은 있었고요. 박정환 구단 서두르지 않습니다. 침입하기보다는 중앙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흙은 지켜둘 수가 있겠어요. 네, 이쪽을 지켜둬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에 백이 한 번 더 여기를 이렇게 두어가면 흙이 이쪽 부분을 늘어서 두기에는 이런 데 날일자 당하는 게 워낙 아프고요. 그렇다고 이렇게 날일자로 받기도 이미 좀 눌렸고, 뭐 강하게 둔다면 이렇게 붙여서 끊는 게 있긴 한데 백이 안쪽에서 이렇게 파고들기 시작하면 뭔가 흙이 가죽 장사를 하고 있다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이 형태도 마음에 들진 않습니다. 지금 박정환 구단이 여기를 둬서 이쪽 부분으로 깨러 들어가는 것과 흙이 이쪽을 받으면 이 부분은 몇 가지 선택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냥 이렇게 붙이고 한 칸을 뛴다든지 아니면 여차하면 뭐 이런 데를 이렇게 눌러갈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상변 쪽의 모양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이수는 일단 차분합니다. 이지현 구단이 침입할 때면 해봐라라고 도발을 했는데 박정환 구단이 차분하게 응수를 하면서 좀 더 긴 호흡으로 오늘 바둑을 가져갑니다. 네, 자, 박정환 구단 자, 앞서 치러졌던 이 6회전에서도 꽤 긴 호흡으로 바둑을 운영을 했어요. 네, 마지막에 가서야 또 승부가 결정이 되기도 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랭킹 2위 박정환 구단에게도 예선전이 얼마나 험난한 곳인지를 알 수 있게 해주었던 어제의 대결이었고요. 박승환 팔단의 입장에서는 조금은 아쉽겠어요. 많이 아쉬울 것 같아요. 물론 결승이 아니라 준결승이긴 합니다만 준결승 정도 오르면 이제는 고지가 보이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특히 대국 내용에서도 굉장히 좋은 내용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더욱더 아쉬운 한 판이었습니다. 박정환 구단은 농심 신라면배 지난 14회 대회부터 20회 대회까지 7번 연속으로 출전을 하고 있는 선수입니다. 본선에서의 성적을 좀 들여다 보니까요. 박정환 구단이 전혀 만족할 수가 없는 성적이에요. 보면 이 선수들마다 좀 인연이 있는 기전이 있고 약간 맞지 않는다는 그런 느낌을 주는 기전이 있잖아요. 박정환 구단 같은 경우에는 KBS 바둑왕전에서 굉장히 강한데 농심 신라면배나 TV 바둑 아시아 선수권 대회에서는 명성에 걸맞는 그런 성적을 기록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농심 신라면배에서는 주장으로 많이 출전을 했는데요. 최종전에서 승리를 거두면서 이제 한국팀의 우승을 견인한 적도 한 차례 있지만 그 외에 진 것도 기억이 좀 많이 있죠. 스웨 선수에게 패했던 것도 기억에 남아 있고 지난 시즌에도 한국팀의 마지막 주자로서 결국 당이페이 선수에게 패하고 말았고요. 네. 그러고 보면 이 18회 대회와 20회 대회는 패턴이 좀 비슷했던 대회이기도 한데요. 네. 박정환 구단이 판팅이 선수의 7연승을 끊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다음 대국에서 일본의 이야마 유타 선수를 꺾으면서 일본 팀을 조기에 3위로 밀어낸 그런 것까지는 패턴이 똑같은데 아쉽게도 18회 대회에서는 판일러 선수에게 그리고 20회 대회에서는 당이페이 선수에게 패하면서 두 번의 준우승을 기록한 바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마지막 주자로서 좀 짐이 무거웠던 걸까요? 결과가 좋지는 않았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또 본다면 이번 대회에는 신진서 구단이 미리 합류를 해 있잖아요. 네. 만약 박정환 구단이 이 대결에서 승리를 거둔다면 이제 신진서 선수와 함께 원투펀치로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줄 텐데 그렇게 했을 때 어떤 선수가 한국팀의 주장을 맡을지 이것도 참 관심을 모을 것 같고요. 근데 뭐 그런 상황을 이지현 구단이 호락호락하게 만들어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오늘 대국하는 것만 봐도 굉장히 준비를 많이 한 것이 느껴집니다. 자, 먼저 들여다봄을 통해서 백에게 응수를 묻고 있습니다. 자, 그냥 받아주기에는 좀 당한 느낌인가요? 그냥 받아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상황은 흙이 여기 돌이 하나가 아니라 두 개나 있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의 일반적인 반발이라고 한다면 이런 형태인데요. 보통은 그랬을 때 이제 흙이 바로 끊고 싸우는 경우는 없는데 지금 배석에서는 주변이 흙돌이 강하기 때문에 바로 여기를 끊고 싸우더라도 이게 백이 잘한 반발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더 멀찍이 갑니다. 저런 수가 저렇게 빨리 나올 수가 있나요? 방금 전에 두 칸이 약간 이 부분적인 응수를 한 것이라면 지금 상대 돌에 기대서 이렇게 형태를 만들고자 지금 이곳을 어깨 짚어서 두었고요. 다음을 예상해 본다면 지금 형태에서는 세 칸이 있기 때문에 또 한 번 받는 것은 조금 중복입니다. 이쪽에 호구가 되는 것을 바탕으로 해서 이쪽에 먼저 한 칸 띄고 행마를 펼치겠다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박정환 구단은 조금 더 활발한 진행을 선택을 하고 나섰고요. 흑으로서도 밀어주는 것이 가장 먼저 떠오르긴 하는데요. 네. 미는 방향도 두 곳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이쪽을 밀어갈지 이쪽을 밀어갈지 고민이 됩니다. 이쪽을 밀어가는 것이 부분적으로 어깨와 한 칸의 모양도 좋지만 아래쪽과 호응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위쪽을 밀어서 만약 백이 이렇게 늘어간다면 늘거나 한 칸 뛰어간다면 그때 여기를 끊어서 여기를 반드시 받게 만드는 이런 흐름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네. 두 선수의 자세가 좀 비슷하네요. 턱을 괴고 있는 모습이었고요. 이지현 구단
이상하리만큼 농심배와는 한 번도 인연이 없었습니다. 네. 근데 그런 선수들이 참 많아요. 보면 이 농심 신라면배가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예선에서 6연승이나 7연승을 기록을 해야 하기 때문에 너무나도 뽑히기 어려운 기전이기도 하고요. 제가 이제 올해로서 프로 20년 차인데 예선에서 3명을 뽑는 기전은 그것보다 어려운 기전은 없었습니다. 제가 막 입단했을 당시에 가장 어려웠던 기전이 당시에 이제 왕위전 본선 리그에 오르는 게 예선에서 4명을 뽑아서 아주 어려운 기전이었는데요. 그 이상으로 어려운 것이 지금의 농심 신라면배 예선전입니다. 그래서 저는 과연 지금까지 몇 명의 선수들이 농심배 출전을 해봤을까라는 궁금증이 들더라고요. 네. 쭉 살펴보니까 38명이 여태껏 20회 대회까지 출전을 했었습니다. 38명이면 전체 프로기사 수에 좀 비례를 해본다면 많은 숫자는 결코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약 10% 정도의 선수만 이 농심 신라면배 부름을 받았었고요. 참고로 저는 아닙니다. 그만큼 어렵다는 거죠. 박정상 구단도 네, 인연을 맺지 못할 만큼 어려운 기전이군요. 예, 제가 기준이 될 수는 없겠지만요. 아무튼 제가 제 인생에서 전에도 이제 방송에서 말씀드렸었는데 제가 제 인생에서 가장 바둑에 대한 자신감이 충만하던 시절에도 농심 신라면배가 이제 예선전이 막 시작할 때쯤이면 이 기전은 뭔가 뽑힐 것 같지가 않았습니다. 이지영 구단은 위쪽으로 미는 선택을 했습니다. 네. 지금 여기 늘어간 것은 일리가 있습니다. 한 칸을 띄었을 때에는 다음 여기를 막았을 때 그 강도가 조금 약하기 때문에 한 칸 띄면 이제 여기를 끊어갈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박정환 구단이 여기를 늘어서 반드시 이쪽을 받게 만들고 그 다음에 행마를 펼쳐서 좀 더 이 부분을 좋은 자세로 만들고자 합니다. 흑에게 응수를 강요한 느낌이 듭니다. 일감은 여기 2칸인데요. 여기를 끊는다면 이쪽 한 칸을 띄어서 이 부분에 어깨를 짚어둔 교환이 전투를 하는데 조금 도움이 된다라고 판단할 수는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이런 거죠. 여기를 한 칸 띄어 나왔을 때 그 전에 여기 어깨 짚은 수가 없다면 백이 이제 어떻게 행마해야 할지 조금 애매한 상황이고 그때 어깨 짚는다면 흑은 아래쪽을 밀겠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백이 이런 데를 붙여서 교환을 하고 이쪽 부분을 조금 보강한 이후에 여기를 아예 그냥 덮어 씌우러 가는 것조차도 지금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뭐 이런 식의 진행이라면 약간 흑도 부담스럽습니다. 먼저 교환시킵니까? 귀쪽 좀 강화를 해두나요? 자, 이지영 구단 잠시 자리를 비웠고요. 그 사이 박정환 구단 응수를 물어봅니다. 여기를 젖혔다는 것은 바로 호구 칠 가능성도 있다는 건데요. 혹시 이쪽으로 한 칸 뛸 생각을 하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단지 이쪽으로 한 칸 뛰면 이제는 흑은 끊어서 싸우는 게 아니라 이쪽 날일자를 통해서 이 한 점을 좀 가볍게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처럼 백이 젖혀간 이후에 흑이 막았을 때요. 가끔 백이 안쪽을 끊어서 이 응수를 묻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네. 그건 언제 사용을 하는 수일까요? 이제 이쪽 부분이 별게 없고 이쪽 부분을 더 중시할 때 이쪽을 끊는 게 있습니다. 네. 여기 끊는 수가 악수가 되는 경우는 흑이 반발했을 때이기 때문에 흑이 뒤로 받아준다면 이렇게 받는다면 여기 패를 염두에 두고요. 아래쪽을 받는다면 이렇게 단수를 쳐서 이 진행은 악수는 아니기 때문에 근데 지금 뒀네요. 지금 물어보네요. 악수는 아니기 때문에 일단 여기를 끊는 수가 없다면 이 교환은 손해는 아닙니다. 지금 박정환 구단이 여기 끊는 것이 두렵지 않다라는 뜻이고요. 이렇게 진행이 됐을 때 여기를 잡게 되고요. 흑이 이곳을 끊으면 미리 둔 수들이 도움이 돼서 한 칸 뛰는 자세가 제격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흑으로서 만약 방금 살펴봤던 그림이 싫다면 안쪽에서 받아두는 정도겠네요. 지금 좀 판단력에서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단수를 치는 방향도 좀 어렵고요. 일단 아래쪽을 단수 치고 있는 상황은 자체로 많이 당했기 때문에 정말 어쩔 수 없을 때 선택을 해야 되는 작전이고요.
먼저 떠올릴 수 있는 것은 역시 여기를 끊거나 여기를 잡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네. 여기를 잡으면 박정환 구단은 당장 이곳에 패를 들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하고 나서 뭐 이쪽 부분 어깨 짚는 쪽에 팩감을 쓴다든지 뭐 이쪽 붙이는 팩감을 쓴다든지 이제 그런 식으로 진행을 시키게 되는데요. 받으면 그때 여기를 따내서 흑이 마찬가지로 여기를 이을 수는 없죠. 이것은 이미 부분적으로 크게 당했기 때문에 흑이 팩감을 사용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마땅한 팩감이 보이진 않습니다. 백의 형태가 꽤 단단합니다. 네. 뭔가 제 느낌으로는 패를 하는 것은 지금은 백이 좋아 보입니다. 어깨를 짚고 흑이 만약에 반발을 해서 여기 해소를 하면 이제 끊어서 해소를 하게 되고요. 여기를 누르고 뭐 기세로는 흑도 이런 데 끊고 진행이 되면 여기도 백의 진영이 초토화되었지만 일단 여기를 눌러간 백의 자세도 좋아 보이기 때문에 박정환 구단이 이 그림을 머릿속에 그리고 있습니다. 패를 바로 걸어온다면 꽤 복잡한 초반 진행이 될 수 있겠습니다. 이지영 구단 고민이 되겠어요. 애초에 여기를 들여다봤을 때 여기 젖히고 끊는 반격을 생각은 못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박정환 구단의 이 발빠른 행마에 대해서 이지영 구단이 좀 장고가 길어지고 있고요. 그렇다면 박정상 해설위원은 어느 쪽을 선택하고 싶으세요? 그래서 일단 지금 제가 판단했던 이 두 가지 작전이 모두 혹은 여기까지 세 가지 작전이 모두 일단 흑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좀 더 깊이 있게 읽어봐야겠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저는 이 여기 젖히고 끊는 선택이 굉장히 좋아 보이는데요. 다시 한번 이야기를 정리해드리면 이렇게 받는 것은 이미 당했습니다. 이건 흑이 이미 이렇게 두기는 좀 싫은 형태이기 때문에 이쪽 끊는 것을 그 다음에 그려보게 되고요.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근데 또 이 상태에서 여기 끊는 것은 흑이 좋은 싸움 같지가 않고 뭐 다음에 이런 데를 이제 붙여서 싸우게 되는데요. 별로 흑이 좋은 싸움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냥 이쪽을 받는 것도 이런 식이라면 백이 젖히고 끊어간 선택이 좋아 보이고 여기 날짜 형태와 비교를 해보면 흑이 너무 아래쪽에 처져 있죠. 그래서 형태가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여기 잡는 것을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패를 걸어가고 팩감을 사용했을 때 연타를 당하자니 아프고 이쪽을 받아주면 따내서 이 상태에서 마땅한 팩감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일단 뒀어요. 박정환 구단도 바로 결행합니다. 네, 기세입니다. 여기서 앞서 그 말씀을 드렸을 때 이곳과 이곳의 팩감을 말씀드렸는데요. 아무래도 연타를 했을 때에는 이렇게 눌러가는 게 좀 더 좋아 보이고요. 여기 팩감을 썼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이 상황에서 흑이 좀 곤란하다고 판단을 했는데 실전에 이지영 구단은 이 선택을 했습니다. 바꿔치기 결행하겠다는 뜻이죠. 진짜 그 형태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 여기를 두고 끊고 뚫고 또 끊고 정말 뭐가 뭔지 모르는 소용돌이 속으로 국면이 흘러갑니다. 그만큼 박정환 구단의 이 끊어가는 응수타진 날카로운 타이밍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떤 팩감을 사용하더라도 지금 흑이 안 받을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이기 때문에 박정환 구단이 어떤 연타가 가장 좋을지를 판단을 해봐야겠고요. 이렇게 연타하는 것과 이쪽을 어깨에 짚고 눌러서 연타하는 것, 이 두 가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연타라고 해도 지금 악수 팩감을 사용하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데를 붙이면 그때는 흑이 젖혀서 받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고 나서 따내면 이 상태에서 이제 흑이 이쪽 뚫어가는 팩감을 사용한다던가 지금은 백이 먼저 손해를 크게 봤기 때문에 흑도 선택의 폭은 좀 더 넓어집니다. 이 형태에서 팩감을 사용하는 것과는 천지 차이죠. 네. 그럼 손해를 보지 않는 편에서 좀 생각을 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뭔가 박정환 구단의 지금 시선도 이쪽 부분인 것 같은데요.
전체를 좀 훑어보다가 이내 좌상기 쪽에 좀 우상기 쪽으로 시선이 멈춰가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미 이쪽을 말씀드려서 그런지 왠지 박정단 시선은 여기 고정인 것 같은데 만약 여기를 계속 쳐다보고 있다면 붙이는 것과 어깨 짚는 것 이 두 가지만 판단해 보고 있을 것 같습니다. 자체로는 여기를 두는 게 좀 더 모양이 좋지만 팩감으로 사용하기에는 이 수는 약간 느슨한 감이 있기 때문에 여기를 뒀을 때는 해소를 하고 백이 뭐 날짜 두거나 여기 붙여서 공격을 들어가도 다음에 여기 붙이는 것과 백이 이쪽을 지키면 이쪽을 느는 게 맛보기가 돼서 잡히진 않습니다. 흑돌이 잡히지만 않는다면 여기서 백도 입은 피해가 크기 때문에 이것은 약간 느슨해 보입니다. 아, 역시 그 자리입니다. 네. 가장 간명하면서도 가장 강력해 보이는 팩감을 사용을 했고요. 여기서 이지영 구단 고민이 좀 깊어질 것 같습니다. 근데 제 느낌에는 받아주는 순간 다음 팩감이 잘 보이지 않아요. 이 다음이 좀 어렵습니다. 좌상귀 쪽 붙이는 팩감 너무 악수일까요? 아니 받아줄지 어떨지도 모르겠습니다. 여기 따내고 여기를 두면 다시 따내고 여기를 젖히고 만약 이렇게 되면 너무 엄청난 바꿔치기이기 때문에 좀 시간을 들여서 형세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좌귀 쪽에서 패가 시작이 됐고요. 이제 본격적인 공방이 시작될 것 같습니다. 박정환 구단 그리고 이지연 구단 국내 선발전 최종전에서 만났습니다. 잠시 후에 만나보시죠.